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죠? 진짜 너무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통신주들이, 그래도 통신주라기보다는 이제 전선주들이 좀 잘 나가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바닥을 끝낼 수 있는 건지 약간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 진짜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조금 올라가면 언제쯤 난 손절하면 될까? 나 일단 빠져나갈란다. 진짜 정남이 떨어진다라고 하셔서 고민도 커지실 것이고, 아니다. 드디어 바닥은 끝이다. 이제 바닥 보고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잡아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대한강통신 흐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대한강통신이 저 고점에 있다가 여기까지 밀려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대한강통신의 문제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릴 것인데, 일단 답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한광통신이 급등을 할 때, 이전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때 이 첫 번째 구간 지나서 급등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상승을 할 때는 약간 세력의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띄울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마지막 한 방을 한 방 더 해보려고 할 때 이제 시장이 얻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6월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세력이 뭔가 시작을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요. 자, 그것이 대한광통신의 문제인 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대한광통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종목 가도 그렇고 저 종목 가도 그렇고 지금 종토방 가면 얘는 개잡주가 다름없다, 완전 잡주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으신 상태인데, 그럴 때는 여러분 잠깐만 숨을 조금 고르시고 다른 종목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광통신보다 훨씬 잘 나갔었던 대우건설이란 종목 아시죠? 올해 초에 굉장히 제일 핫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상반기에 여러분, 상반기가 아니죠. 이 고점까지 끌려 올라갔을 때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 한 해만 대우건설이 몇 퍼센트 상승을 했냐면 8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대리가 1회 자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837%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8배 이상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랬던 종목도 진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6월과 7월의 흐름 자체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원래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미묘한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강통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우건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6월하고 7월의 시장 흐름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험난했었던 시장 흐름이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수요일 날 제일 고비였습니다. 제일 심각했어요. 물론 목요일 날 한 번 더 눌리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진짜 가장 큰 공비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 외국인들이 중요 지표가 그날부터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해서 빼자라는 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하이닉스 투심까지 무너지면서, 무너진다라기보단 빠져나가는 거죠. 일단 1차로 빠져나간데 그게 이제 개파락 구간에 있다 보니까 패닉셀까지 겹치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파락 구간에 도착을 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패닉셀이 겹치면서 더 추가로 밀려나면서 수요일날 사실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 어떤 움직임이냐면요. 이 6월하고 7월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유사했죠. 아까 대우건설과 비교를 해보면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똑같이 움직였는데 그것이 이제 차이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오늘도 움직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은 여기 원전주죠. 원전주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회복하고 있어요. 자, 조선주 굉장히 미묘한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로봇주 오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기다린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섹터별로 오늘 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움직임 자체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7 월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 사이드카가 진짜 뉴노멀이다 이게. '사이드카가 발동 안 되는 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발동이 됐죠. 이게 왜 그랬었던 거냐면 오늘 오데리아 기사 찾아보니까 7 월에 사이드카 발동 안 된 날이 4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웬간하면은 보통 시장이면은 한 달에 한 사이드카 4번 발동되고 말았을 건데 7 월은 한 달 동안 사이드카가 4일 발동 안 되고 모든 다른 날들은 전부 다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큰 것과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섹터 구분 없이 상승하는 날은 다 같이 상승을 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요. 하락하는 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뭉텅이로 움직여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들 내려가다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걸려요. 그래서 날마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움직였었던 건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이 지나고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목요일 날 조선 섹터는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우린 하락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하락한 섹터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섹터별로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즉, 한 곳으로 쏠렸었던 돈의 움직임이 이제 슬슬 풀려 나오면서 다른 섹터들로도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얘가 잘 나가네. 여기로 좀 몰려가 볼까? 오늘은 쟤가 잘 나가네. 저기로 좀 몰려가 볼까? 이렇게 수급이 쏠리지가 않고 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강통신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이닉스보다 실적 발표를 늦게 할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투심 자체가 삼전이랑 하이닉스에 묶여 있기는 해요. 아직 하이닉스 한 방 남았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죠. 실제로 했는데 잘 나왔는데도 주가 밀립니다.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실망 매도세가 잡히고 그냥 기대할 게 더 이상 없구나. 더 이상 호재가 터질 만한 이벤트가 소실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매도해야겠다라는 그 매도세도 잡히고 그리고 하필이면 개파락 구간이다 보니까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야 왜 그래 하면서 패닉셀도 잡히는 거죠. 공포의 투매세까지 잡히면서 굉장히 강하게 눌렸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일단 우리나라 양강이 실적 발표를 끝내다 보니까 이제 누가 실적 발표 안 했지? 내가 이 손실을 메꾸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면서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하이닉스보다 실적 발표를 먼저 하지 말 것. 그게 진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주 오늘 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미묘하게 눌리고 있죠. 이게 막 엄청 편차가 커 보이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얘 하나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조선 sek터는 원래 정통적으로 오래된 섹터다 보니까 그 체계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할 때 보통 분기가 끝나고 D 플러스 한 25일경에서 30일경 정도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고 있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다른 4종목들은 전부 다 실적 발표를 이미 했어요. 즉 추가로 상승할 만한 소재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얘만 그나마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게 이렇게 고소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대한강통신도 정말 잘 나가주고 있어요. 전선주 가운데서도 잘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하루 잘 나가고 있다. 내일 터질 것만 같다. 물론 터지면 너무 기분 좋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 동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0일, 진짜 실적 발표 끝날 때까지는 10일 딱 정확하게 10일 남은 거고요. 실적 발표 이후의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잡힐 수는 있죠.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딱 일주일 정도 더. 즉 앞으로 15일간 거래일 15일 동안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대한강통신을 걱정을 안 한다라기보단 지금 추가로 더 내려가면 어쩌지? 여기가 바닥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그 걱정 자체는 좀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무엇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하락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5일 추세가
20일보다 위로 돌파를 해서 올라가주는 그 움직임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겨우 그거 필요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꼴 보기 싫게 대원전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껴두고 자기들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꼴 보기 싫죠. 그런데 얘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똑같은 6월, 7월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랑 그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원전선 흐름 보시면요. 이때 처음 거래량 터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 줬을 때 있죠. 이 상승을 해줬을 때 이때 대원전선이 공매도를 그동안 눌러놨다가 쇼커버링 터지면서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확 치고 올라가면서 20일 추세선을 단기 추세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라도 터치를 했다 보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어준 거예요. 들어와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세 탈 때 기어코 5일 추세가 20일을 뚫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 하나 차이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60일 추세선 안 무너뜨리고 60일 추세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정이란 걸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도 이랬어야 됐어요. 우리 대한강통신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거 하나 못했다고 5일 추세선 올라가진 그 20일 추세 하나 뚫지 못했다고 기어코 여기까지 밀려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방향 움직일 때는요. 이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이 한 끗 차이. 진짜 딱 하나 차이. 이게 우리 대원전선만 그러고 있으면 이게 설마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잘 나가고 있는 로봇 섹터긴 하지만 로봇 섹터의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종목도 바닥까지 우리랑 똑같은 움직임 보였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다른 움직임 보여줬어요. 우리 진짜 비명 질렀었던 수요일날 거래량 터져주면서 양봉 잡혔습니다. 양봉 잡히다 보니까 목요일날 추가로 눌려도 금요일날은 초강세였었죠. 시장 자체가 초강세면서 추가로 그냥 회복해내다 보니까 추세를 위쪽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은 결국 지난주에 5일 추세가 20일 뚫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우리랑 그림이 미묘하게 다르죠. 왜 그러느냐? 마찬가지예요. 5일 추세가 일단 20일 터치 못 넘었어요. 못 넘긴 했지만 그 다음에 결국은 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윗자리로 자리를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 섹터는 다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데리가 지금 로봇 섹터 다른 종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우리랑 그렇게 차트 차이 별로 없죠. 그죠? 지난주 움직임 똑같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금요일날 강세였고 오늘 로봇 섹터 잘 나가니까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죠? 차트 흐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종목도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도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끝나기 전에 5일 추세가 20일을 넘어줘야 된다. 결국 그거 하나 해냈는지 못 해냈는지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났느냐 안 밀려났느냐를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강통신이 거래일 기준 15일이니까 21일, 24일 정도까지 21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를 지켜보셨을 때 5일 추세가 20일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조정다운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거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조정 거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에너지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일단은 정고점을 3분기 실적 발표 때 뚫고 올라간다라는 기대는 살짝 내려두시고요. 일단은 그래도 27,5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단 도내 흔적이 가장 몰린 그 자리, 그곳의 벽을 부딪히는 정도까지는 일단은 노려보실 수 있고 이때 만약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역시 이 전선주는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이 테마가 중심에 서기 시작을 하면은 뚫고 그래도 신고가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그 기대감은 조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27,500원을 좀 목표로 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7,500원만 본다고 하셔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죠. 그래도 거의 완전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8배 이상은 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해서 수익 챙겨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자리가 바닥 언저리는 맞습니다.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익 챙겨보겠다. 진짜 딱 3분기까지만 지켜본다. 라는 마음을 먹어주시고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투자금을 최대한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야 되느냐? 왜냐면은 지금 시장은 많은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실 보고 계십니다. 모델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평단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평단가 조정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까지 물 타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투자 여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추가 투입을 하시는 양을 줄여 나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단기 추세를 좀 잘 타실 필요는 있습니다. 손절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기 추세 타고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고점에서 매도하실 고민 자체는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일단은 한 번 매도하시고 막 대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그래도 한 6주에서 7주? 그 정도. 대량도 아니죠, 여러분? 조금만 매도하세요. 조금만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늘리셔도는 상관없지만 왜 이 정도 채소를 매도하라고 하시냐면은 이 정도 매도하시면은 여기서 얻으신 차액, 딱 지금 구간 얻으신 차액 정도로 그래도 다시 내려갔을 때 한 주 이상은 매수 추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수량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셔야지만 결국은 위쪽에서부터 평단가가 조금씩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늘리셔야지만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단기 추세 타고 그래도 윗단을 좀 노려보셔야 하는데 오늘 매도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괜찮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윗자리를 노려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한 수요일 고점을 좀 노려보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애매한 중간 끊어가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러시지 마시고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11,000원 상단도 좀 노려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중간에 자리 하나만 더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가 딱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11,000원 가기 전에 1,200원 정도에서 한 번은 끊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원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11,000원 뚫는 데 성공을 하고 11,000원 뚫는 데 이제 성공을 하면은 조금 더 윗자리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딱 윗자리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전선주는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붙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12,500원짜리 이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단계별로 구간별로 좀 노려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 거래량. 매수세가 터져주는 순간들을 노리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터져줬고 따라 붙었기 때문에 더 윗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1시 넘어서면서 오후 들어서 점심시간 되면서 거래량이 붙어줄 수 있어요.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오대리가 아까 얘기 드렸었던 1,200원짜리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오늘 넘는다라고 하면은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시죠.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양일간의 최대한 고점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장중에 계속 거래량 터지는 걸 챙겨볼 수가 없다.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이번 단기 추세 고점에서 여러분 대량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손절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추가로 바닥에서 다시 매수하실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오대리는 일단 한 주 정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주에서 7주 이 사이에는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번 단기 추세 타고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잡으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대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한광통신이 오늘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안 갈 종목이 아니에요. 안 갈 종목이라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분명히 이 6월 초에도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로 안 올라갑니다. 여기였거든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안 올라가. 계속 내려가기만 해. 그러니까 일단 물량 이거는 틀렸다. 덜어야겠다 하면서 막 덜어요. 막 덜어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또 멈출 만한 자리에서 또 대량 매수를 엄청 잡아요. 보시면은 6월 23일 그리고 6월 26일께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죠. 언제부터냐면은 6월 23일이니까 한 이때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싹싹싹싹싹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얘네는 왜 그랬던 걸까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60일 추세보다 밀린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설마 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조정을 열심히 했는데 기어코 못 올라가니까 우리의 판단이 또 틀렸구나 라면서 또 대량 매도를 합니다. 7월 중순쯤 넘어올 때쯤에 대량 매도해요. 근데도 포기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7월 이제 중순에서 말 넘어갈 쯤에 또다시 대량 매수하죠.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들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평단가 조정하면서 결국은 7월 들어서부터는 약간 몸살이고 있죠. 몸살이다가 그래도 또 대량 매수하다가 또 틀렸구나 하면서 이제 또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지난주 진짜 바닥에 찍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여기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대량을 매수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대량 매수를 잡았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감 잡은 거죠. 도대체 왜 그랬었던 거지 감 잡았고 그러면은 이때 이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면 결국은 여러분 그 문제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이에요. 그때는 기어코 그들도 대량 매수를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오데리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장 흐름은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막 발행을 하죠. 실적 발표 시즌 됐으니까 이제 막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올라갈 것은 맞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대요. 왜냐? 시장 흐름이 그만큼 이상하니까. 이게 기술적 추세고 펀더멘털이고 전부 다 무시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들도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올라갈 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분명히 맞는데 바닥이 맞는데 그들도 예상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윗단이 바닥일 것이다. 저기가 바닥일 것이다. 계속해서 예측을 하면서 왔는데 그게 자꾸 어긋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그들도 하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곳이 저 윗단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죠? 이 중간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기어코 여기가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이에요. 그렇게나 이상했었던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수급 쏠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애당초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한 시장인데 그런 시장을 내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레버리지까지 그 종목들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만들면서 도박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수급이 더 그쪽으로 몰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수급 쏠림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기미가 그러면 언제였던 것이냐? 결국은 두 종목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잠깐 매수세가 멈춰요. 당장 이 재료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매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꺾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좀 들어가 볼까? 왜냐면 이 두 종목으로도 손실을 봤으니까. 다른 종목 좀 매수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수급이 풀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어차피 실적 발표 시즌 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무리 실적이 잘 터져줘 봤자 대한광통신 저 윗자리 갑자기 신고가 관리는 만무하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시즌 딱 이번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그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절호의 기회에 도착을 했을 때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 아니라 진짜 딱 하나 5일 추세가 20일 뚫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내면 돼요. 그것만 해내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그 기대를 하시면서 조금만 더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대한강통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